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 4일제.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워라밸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출산율도 오르고 생산성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주 4일제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주 4일제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오늘은 감정 빼고 숫자와 구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2015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생산성 유지 또는 일부 상승, 직원 만족도 상승. 이걸 두고 언론은 주 4일제 대성공이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40만 명이고 자원부국이고 국가 재정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도 실험했습니다. 민간 기업 60여 곳이 참여했고 직원 만족도는 높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IT, 마케팅, 컨설팅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이었습니다.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일부 기업에서 시행했죠. 결과는 대기업 일부만 가능.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포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나옵니다. 주 4일제가 가능한 곳은 전부 생산성이 이미 높은 나라, 인건비 감당 가능한 기업, 자동화가 진행된 산업, 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영업 비율 OECD 최고 수준, 중소기업 비중 99%이고 제조업 의존도는 높으며 내수는 약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세계 최고 속도이며 이 구조에서 주 4일제를 하면 어디서 문제가 터질까요? 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입니다.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 하나 더 뽑아야 합니다. 그럼 인건비 증가. 자영업자는 본인이 쉬면 매출이 0입니다. 주 4일제는 곧 주 3일 매출입니다. 이미 자영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업률 상승, 카드 매출 감소, 상가 공실 증가. 이 상황에서 근무일을 줄인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 실험입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주 4일제가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 4일제를 하면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 비용 증가. 근무 시간이 줄면 업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사람을 더 뽑거나 야근 수당을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못 버팁니다.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생산성 착시. 외국 사례에서 생산성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이미 여유가 있던 조직에서만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처럼 과로 기반 구조에서는 생산성 상승보다 혼란이 먼저 옵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는 주 6일 돌립니다. 우리는 주 4일. 지금도 단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인데 더욱 밀리게 됩니다. 세수 감소. 근무일 감소, 생산 감소, 소득 감소, 세금 감소. 국가는 결국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메우느냐? 부동산, 상속, 증여, 소비세 등 중산층에게 돌아옵니다. 주 4일제가 진짜 복지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생산성 충분, 자동화 기반, 재정 여력, 사회 안전망 완비. 한국은 4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이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표심용 정책입니다. 포퓰리즘입니다.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정책은 좋게 말하지만 현실에서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층. 대기업 정규직은 보호받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주 4일제. 듣기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근무일 줄이기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 회복, 자영업 구조 개선,
노동 생산성 상승, 경제 체력 강화입니다. 기초 체력 없이 복지부터 하면 나라가 먼저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미 환율, 부채, 자영업 붕괴, 투자 감소 모든 곳에서 경고등이 다 켜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쉬는 나라가 아니라 버텨야 할 나라입니다.